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월 5일 하루의 거래일을 빼놓고 4일간 우리가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5월 3일, 4일 이렇게는 굉장히 좀 투심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괜찮은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현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양봉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2평선과 20평선 정비열 상태로 어쨌든 20평선 언더로 눌리지 않고 이렇게 양봉을 좀 만들어 가면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어찌 봐도 주봉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 전고점 32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두려움보다는 과연 어떤 종목이 이 3200포인트를 뚫고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데에 주력이 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개개인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주봉상으로 봤을 때 2400포인트 정도에서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에서도 굉장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시간을 좀 꽤 끌었었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시간에서 아마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더 시장이 밀릴 것이냐에 대한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장이 더 상승을 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호황제가 다 동시에 여러가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호재와 악재를 보자면, 악재는 공매도와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재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소위 말하는 투심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투심, 그리고 유동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3200포인트의 돌파 시도를 이번 주에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종목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코스닥을 좀 본다면, 코스닥은 현재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쯤 눌렸던 흐름을 이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렇게 좀 한 번쯤 20평선 깨주면서 눌러주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구간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는 것과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은 그냥 단순히 한번 눌려놓고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구간들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해서 어쨌든 뭐 이런 구간들을 잘 버티고 나면서 이제 다시금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예상보다는 공매도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의 리스크 해지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이번 상승에서 3198포인트죠. 거의 오늘 주봉상으로 당장 다음 주면 3200포인트를 갈 것 같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투와 투신, 더 나아가선 기금까지 계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와 개인의 매도세를 뭐 해지할 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스닥 보면 수급 자체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기관도 보면 7거래일째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그 중에 하루만 순매수를 했고요. 외인도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만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대응하시되 리스크는 확실히 좀 해지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를테면 신용으로 많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비율을 좀 맞추시는 그런 운용 의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리를 확실하게 좀 뭐 양봉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보다 좀 눌린 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의 좀 그런 보수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셀트리온은 오늘 개별 셀트리온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5.5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길게 이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본다면 2017년에서 2018년 이 구간대가 그동안에는 가장 역사상 강하게 시장이 들어 올렸던, 코스닥과 코스피로 보면 가장 시장이 강하게 갔었던 구간이었습니다. 2년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2019년에는 바닥을 찍었다가 2020년 반등을 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39만원까지 갔는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길게 한번 끌어내 보면 이 구간대 있지 않습니까? 한 28만원 정도 구간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난번에는 쌍봉 만들고 나와서 돌파하지 못한 구간, 그리고 이번에는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지가 됐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8만원 정도 라인의 구간을 다시금 돌파를 해서 안착해주느냐가 이 셀트리온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흐름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저항이었던 라인이 현재는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지지의 라인으로 세팅이 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깨지면서 다시 바닥을 한 24만원 정도까지 잡으면서 올라갔지만 1차적으로는 300일평선의 돌파 시도와 함께 28만원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만 동반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보는 관점, 그리고 3사의 합병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봤을 때 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한 정보와 그런 부분들이 팩트라면 그다지 셀트리온의 밸류 자체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상승해서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덜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이런 하락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그때가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지도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셀트리온이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으로 시세를 강하게 준 이후에 처음 300일평선이 깨진 거거든요. 보시면 약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고 가다가 제대로 밀린 그런 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300일평선을 빠르게 복구해준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좀 집중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일별로 봤을 때 셀트리온의 5월 7일 금요일 공매도가 비율이 1.41% 밖에 안 됩니다. 확 줄었어요. 지금 공매도 비율이라는 것이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수량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확실히 줄은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간별 공매도로 하면 3일부터 7일까지 이 거래소의 공매도 비율로 따졌을 때는 셀트리온이 높지는 않지만 공매도 대금, 공매도에 얼마의 금액이 과연 들어왔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높아요. 코스피에서. 그죠? 공매도 금액이 가장 높고 코스닥에서는 시젠이었고요. 제가 시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그만큼 시젠과 셀트리온은 현재 공매도의 각 거래소와 코스닥 각각의 가장 타겟이 되는 종목이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고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난주에 이 셀트리온은 공매도 대금이 전체에서 봤을 때도 가장 많이 공매도를 맞으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 추세에 공매도 대금, 공매도를 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흐름들이
영향을 좀 주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7일 당일만 봤을 때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대금도 역시 당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흐름에서의 상승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장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마감한 상태고, 주봉상으로 보는 것처럼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의 지수 상황을 보면, 물론 그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또다시 주말간에 파월 의장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슈도 좀 나왔었거든요. 고용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코스피 지수의 주봉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주봉상의 이런 흐름들이 이게 과연 눌릴 흐름이냐, 저는 여기서 양봉을 좀 쳐 올리면서 5월 10일 내일 거래일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공매도에 지난주 타깃이 됐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동을 봐도 보시면 5월 3일에 이 거래일 보시면요, 5월 3일, 4일, 5일, 3일, 4일, 5일은 휴일이었고 6일, 7일입니다. 근데 5월 3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물론 외국인이 한번 털어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나름대로는 이 그동안에 이 4월 내내 이루어졌던 셀트리온의 이 순매도 보면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기관 순매수가 3일이었고, 그죠? 이 정도로 매도세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현재 보면 이 5월 3일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금과 뭐 투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까지도 매수를 좀 가담하는 흐름이 그나마 간헐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는 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추가적으로 눌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싸우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것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개인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좀 수량을 줄이면서 혹여 나올지 모르는 셀트리온에 대한 더 추가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해지하는 차원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봤을 때는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빨간색으로 좀 물들어진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중에 여러분들 거래원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원에서 봤을 때 일자별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일별로 볼게요. 일별로 봤을 때 그 매수와 매도를 보면 계속 지금 이제 외국인 뭐 JP모건이라든지 메릴린치, 골드만, UBS 같은 여러 지금 회사들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매도에서, 그죠? 과연 외국인 창구, 뭐 이를테면 지금 보여지는 이런 창구들입니다. CS라든지 JP모건이나 모건서울, 뭐 메릴린치, 이런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거래원이 장중에 떴을 때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집중이 되는지, 그런 걸 보시면 장 마감 후에 이 셀트리온의 매동도,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가동이 되면서 거래원에 외국인 창구가 뜬다면, 그것은 뭐 공매도를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당하고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 소위 말하는 바닥을 잡고 지금 하방 경직성 유지되면서 지수의 상승과 함께 반등하는 흐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거래원에서 과연 외국인 창구가 매도가 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는 매도인지 매수인지 정도 수준에서 파악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공매도 대금 전 시장에서 1위 했던 셀트리온이 이번 주엔 오히려 반대로 상승 좀 하면서 공매도가 좀 상환이 되면서 뭐 이런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 외 단일가에도 0.56% 상승으로 마감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난주 한 주만 살짝 좀 완전히 좀 깨면서 눌렀던 것들,
비해서 이번 주는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좀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흐름이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흐름이라면 이렇게 지금 주봉상으로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도지형 양봉을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도지라고 말씀드리긴 맞겠습니다. 양봉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추세를 이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일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쩐데리TV 구독해주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은 힘을 주셨는데요. 유한타증권과의 제휴를 쩐데리TV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이 기존 유한타 증권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저희와 제휴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1588-2600 월요일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하시면 제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고, 제휴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5월 중순 이후에 전용 HTS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혹여 제휴 등록이 다른 업체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다른 업체와 뭐 기존에 뭐 유료로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다른 업체에 있어서는 잘 사용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평일 그 유한타증권에 전화하셔가지고 1588-2600입니다. 전화하셔서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을 해주시면 제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바일로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하기를 이렇게 다운받아 주시면 유한타 스마트 검색이 됩니다. 유한타 스마트를 모바일로 검색하셔가지고요, 스마트 계좌 개설 이걸 설치해 주시면 뭐 본인 약관동의라든지 계좌 개설, 온라인 서비스 신청, 뭐 실명 확인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개설 확인이 됩니다. 개설 확인에서 계좌이체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셔가지고 확인 눌러주시고 제휴 컨텐츠 계좌이체 구분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쩐데리 조회해 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증권 계좌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중장기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종목, 다른 HTS를 쓰고,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좋은 증권사는 또 이걸 또 쓰고 이렇게 여러 개 좀 쓰고 있거든요. 두세 개 정도 쓰는데, 그렇게 열어놓으시면 나중에 또 활용도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유한타증권 개설하시면서 개설 확인에서 이렇게 유차 정보 등록하기 클릭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제휴 컨텐츠 계좌이체 구분해서 제휴 컨텐츠 등록해 주시면요, 마지막 컨텐츠 조회에서 쩐데리라고 조회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뭐 시간이 뭐 걸릴 수 있겠죠. 몇 분 정도 걸리겠지만 요런 부분들로 이렇게 등록해 주신다면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께 방송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반등으로 좀 긴 장대 양봉 나오는 셀트리온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